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강좌 항상 그리다 말았죠? 네,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그래서 저번에 요 25를 취해서 요 부분을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정면에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치수들은 다 썼어요. 다 썼고 이제 나머지 치수들을 가지고 그려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평면 그다음에 이제 우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측면이 아웃라인 사이즈를 정확하게 정하기에는 치수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측면을 그려 나갈게요. 우측면을 그려 나가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117도다 라는 거죠. 117도. 그럼 이제 각도 앞에서 이제 전 강좌에서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이 각도를 이어가는 거, 이 각도를 이어가는 거. 그러면 각도를 이어가려면 그 각도를 가진 선의 양 끝에 있는 점들 중에 반드시 한 점의 위치는 알아야 된다는데 얘는 좀 간단해요. 우리가 원하는 데 붙었어. 다행스럽게도 치수가 각도가 이렇게 기입되지 않았어. 그럼 생각하기 쉽죠. 뭐 각도가 붙어 있는 쪽에 요 꼭지점 거기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네. 거기서 요 각도를 가지고 그려주면 되는데 이 각도를 쓰려면 분명히 계산해야 될 거야. 그쵸? 계산해야 될 거야. 물론 이제 계산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런 거 뭔가 계산을 한다는 거 도면 그리는데 뭔가 계산을 한다는 거는 실수가 유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개는 저걸 이제 어디다 적어서 계산한다든가 그러기보다는 암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까딱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각도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연장해서 생각해라. 그럼 뭐다? 이게 117도니까 막곡지각인 얘도 117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준 0도에서부터 나왔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17도를 이용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극좌표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X라인의 앵글을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X라인으로 그냥 할게요. 저는 X라인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앵글 그 다음에 각도가 마이너스 117도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다가 딱 내려두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림 정리를 하여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 트림하고 이제 여긴 자르고 이 선은 지우는 건데 이 선을 지운다기보다는 여기 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CAT 2급 시험 보실 때는 이 중심선도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중심선의 이제 선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선생님 저거 어떻게 그려요? 길이도 안 나와 있는데 저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가 아니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치수가 기입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정확한 치수가 아니라 저런 형태만 만들어주면 된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서클 하나 딱 그리거든요. 서클 그리는데 적당히 봐가지고 쟤랑 비슷한 길이가 되려면 한 10 정도? 길이 10 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뭐 해주느냐? EX 연장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잘라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중심선 레이어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중심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지워주는데 그리고 나서 똑같이 중심선 레이어로 보내주면 돼요.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이 됐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이렇게 중심선이 돼 있으면 외형선하고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해줬냐면 살짝 띄워줬어요. 요 띄워준 것도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채점하시는 분한테 감점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웬간에서는 얘랑 똑같이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점을 줄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떨어졌으니까 얘도 떨어져야겠네. 이때 쓰기 편한 거 뭐예요? LEN D 한 마이너스 2mm 정도? 마이너스 2mm 정도 뺄까?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거죠. 멀리서 봐도 떨어져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맞춰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치수가 뭐냐면 95는 애당초 폭 줄 때 썼으니까 117도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 뭐야? R43 어디가 중심으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서클 43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그렸어요.
자, 요 부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5인데 25는 이제 옵셋 25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이게 이제 요렇게 파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25 정면도의 25가 어디겠어요? 정면도의 25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앞에 정면도라고 하는 건 우측면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우측면도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이 정면도인데 내가 바라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가 막고 있죠. 얘가 막고 있어. 가리고 있어. 그러면 얘는 요 선은 뭘로 표현돼요? 수문선으로 표현돼. 그러면 그 수문선이 누구겠어요? 얘예요. 얘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면에도 저 25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25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무슨 선? 수문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선은 그려진 거예요. 치수가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그렸더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25까지 썼어. 그럼 나머지 치수들은 또 여긴 다 모르네. 예, 모르네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치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여기를 하든가 아니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여기 치수 없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의를 해주든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정의를 할게요. 정면도를 좀 정리를 할게요. 정면도를 정리를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 입체를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입체를 보면은 이제 우측면도라는 게 내가 이제 이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쭉 이렇게 원래 쭉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파져 있어. 이게 쭉 내려온 게 원래 이렇게 쭉 이어져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파진 거죠. 여기가 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거는 파진 부분이야. 파진 부분이 어디까지 파졌냐? 요렇게 파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면 여기 보면 요 모서리 선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면에서는 여기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 반지름 43의 원의 형태가 쭉 파져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파져가지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일단은 정면도에서 이 선을 그릴 수 있겠네. 왜? 요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어떻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얘가 어디서 끝나느냐? 어디서 끝나냐인데 여기서 끝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치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측면에 표현이 안 돼. 그럼 어디 표현되겠어요? 평면에 표현이 돼. 그럼 이제 그게 어디냐죠. 자, 아까 25는 여기였어. 25는 여기였어. 25는 여기였는데 그럼 이게 평면이 표현되는데 이제 저게 어디까지냐 이제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평면도를 보면은 평면도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평면도를 기준으로 이제 우측면도랑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평면도는 우측면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디서 바라본 거다? 위에서 내려다본 거다. 예. 여기가 요쪽에서 바라본 게 정면도, 이쪽에서 바라본 게 평면도인데 이제 우측면 기준으로 평면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그거를 정면도를 기준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이제 우측면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평면이야. 여기는 뭐야? 빗면이야. 우리가 빗면을 바라다 보면은 예전에 타원할 때 뭐였냐면 타원할 때 그럼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대각으로 쳤어. 원기둥인데 대각으로 쳤어. 그럼 내가 우측에서 바라보면 요 빗면에 뭐가 보인다? 타원이 보인다. 타원이 보인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빗면은 항상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요쪽 90도 틀어진 면에 있는 요 형상을 한쪽을 찌그러뜨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에도 그게 있어요. 평면에 그게 뭐가 있냐면 내가 우측면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잖아요. 그러면 정면에 있는 요 모양이 여기 찌그러져서 표현이 돼. 빗면에 있는 모양이. 근데 빗면이 여기 원이 구멍이 파져 있으니까 빗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정면에 있는 요 모양이 우측면 평면에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찌그러져서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게 찌그러졌으니까 좌우폭은 이제 각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는 그대로고 높이가 찌그러진다고요. 높이가.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걸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모양이 어딨냐?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빗면하고 요 정면에 있는 요거하고 엮으면 요 모양이 나와. 예,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걸 그려 봅시다. 그려봐요. 자, 일단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자, 우측면도에 요 꼭지점을 평면에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꼭지점이 어떻게 올라가서 45선과 만나면 이쪽으로 와요. 예,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XL 자, 올려요. 꼭지점을 올렸어. 받아서 왔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받았잖아. 더 이상 필요 없어. 우측면에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 점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딱 왔어. 왔는데 그럼 이 선이 누구냐? 근데 이 선이 바로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 선이 바로 얘라는 거죠. 얘. 그럼 얘가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선의 길이가 어디까지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모양이 뭐다? 요 모양이다. 그쵸? 그럼 어디야? 요 꼭지점이 어디다? 요 꼭지점이다. 그럼 뭐예요? 얘를 올려주면 돼. 거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림 여기서 잘렸다. 되는 거죠. 트림 여기서 마저 정리하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됐어. 자,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요게 내려와야 되는데, 요 뒤쪽은 보시면 전혀 잘리지가 않았어. 요 구로 잘린 거는 요쪽만 정면에서 우측만 잘렸고 이쪽은 잘리지가 않았어. 잘리지가 않았으면 이 형태를 전체적으로 유지한다는 얘기야. 즉 이 점은 이 점이고 이 점이 요 점이다라는 거니까 그 점이 뭐예요? 라인. 전체 폭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높이로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되면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트림 요렇게 하면은 뭐가 그려졌어? 이거 그려지고 이거 그려지고 이거 그려졌네. 그게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이렇게 표현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입체적으로 저렇게 엮어진다. 그러면은 또 잘못 눌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려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선은 당연히 요 꼭지점에 닿은 선이니까 이 선이겠지. 그려져 있어. 그럼 이제 이 선이야. 이 선은 뭐야? 얘지. 얘. 얘예요. 그럼 이제 얘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가 표현이 되려면 일단 자, 여기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파져 있으면 내가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면은 요 파져 있는 게 이 형태가 요 부분에 있는 형태들이 가려서 어떻게 안 보여. 안 보이면 우리가 이걸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주고 나서 뭘로 표현한다? 숨은 선.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누구냐? 당연하지. 여기니까 요렇게 요 숨은 선이다. 요 숨은 선이보다 요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 높이에서 보내. 그리고 이제 난 수분선이니까 수분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MA 수분선으로 바꿔주고 정리하면 끝까지 다 있으니까 트림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다. 그러면은 자, 요 꼭지점은 어디까지만 있다? 요 사이에만 있다. 그쵸? 사이에만 있다.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니까 이 꼭지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까지 있냐?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다. 요 꼭지점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 꼭지점을 올려서 다시 받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꼭지점을 올려서 여기서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 여기서부터 요 떨어진 요 거리는 땄어. 그 거리는 땄으면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좌우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좌우 위치는 이 점이 이 점이라 그랬잖아. 이 점이 이 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야? 얘를 그대로 올리면 되지. 올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만큼이겠지. 그럼 뭐야? 얘도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이를 이으면 되겠네.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된다. 저거까지 지우면 안 되겠네요. 요렇게만 이제 지워주면 이렇게 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려야 돼. 근데 이 사선은 지금 당장은 못 그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그리고, 이제 이 사선을 그리려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방법이 하나. 이 사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에서 요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선이 어디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R43이 파져 있잖아요. 이거 파기 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 안 파져 있다 라고 하면은, 안 파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을 하면은 여기를 이으면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판단이 어렵다. 그러니까 입체가 구성이 되면은 이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이렇게 된 형태, 요 형태를 요 길이만큼 뽑은 다음에 뭘 하냐면 한번 잘라요. 자르면 나오는 게 여기 다른 이제 수문선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요 형태란 말이야. 자르면 나오는 게. 그럼 평면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돼. 이렇게 구성돼. 이거를 예측해야 돼. 저 형태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뭘 한 거냐? R43의 구멍을 여기까지 뚫은 거야. 여기까지 뚫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과정 자체를, 저걸 내가 만드는, 저 모양을 깎아서 만드는 과정 자체를 이해하면은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 이게 안 되면은 일단 뭐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25는 지금 제가 이 선을 보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요 선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요 파진 구멍의 깊이라는 거죠. 깊이라는 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저거 구멍 파기 전에 형태를 이해 못한다면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요 43이라는 구멍이 이제 43이라는 저 구멍이 파진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25랑 49를 더한 깊이만큼 파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주냐면 옵셋 또 49를 해주는 거지. 해주고 얘를 어떻게 라인으로 쭉 밑으로 내려. 그럼 그게 뭐예요? 요 선이에요. 이 선이라는 게 예측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트림. 자,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만들어진 거죠.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입체적인 개념, 관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나면, 그럼 얘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예측이 안 된다면 어떻게 여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 저게 이제 여기까지 저게 깊이다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 요게 그려졌으면 또 따주면 돼. 자, 우측면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얜 또 뭐야? 이 선은 뭐야? 그냥 구멍 뚫렸으면 끝나지인데, 이게 이제 사각으로 꽉 차 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각으로 여기 밑에 사각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만큼 뚫려 있어. 요 빗면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거고, 요거. 여기에 이제 살짝 턱걸이가 발생해.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발생을 해요. 왜? 여기까지만 뚫다 말았으니까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쪽엔 요만큼이 남아 있으니까 저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요 선은 뭐냐? 이거예요. 이 점이 넘어간 선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나왔으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잘 봐요. 자, 지금 보면은 요 점 있죠. 예,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이야. 왜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점이니까 요 점이야. 왜냐면 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왔잖아, 이 선이.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점이 요 앞에 요 점이야. 요 점이야. 그러면 뭐예요? 정면도에서 점의 위치가 나왔고 우측면도에서 점의 위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보내주고 얘를 보내줘서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돼.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위로 올릴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그려서 걔를 밑으로 보내가지고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좌우 위치는 나왔어. 그럼 뭐야? 높이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높이는 뭐다?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그린 거니까 제일 처음에 보이는 점이 어느 점이다? 요 점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저기까지 했으면 이걸 그릴 필요도 없이 올려 받아. 그러면은 얘랑 교차하는 점이 어느 점이다? 요 점이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이렇게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이 선은 여기서 잘려야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뭐가 나온 거야? 이 선도 나왔고, 이 선도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 이 선이 필요하네? 자꾸 잘못 누르죠. 예. 빨리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 누르는데, 이 선이 필요하네? 이 선이 필요해요. 이 선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이걸 정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보여요. 왜냐면 평면도라는 게 정면도 위에서 본 겁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측면도하고의 관계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얘도 위에서 내려, 평면도는 우측면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단지 그거를 90도 90도 틀어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요 부분의 형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의 형태 생각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D가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거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어딜까? 이 선의 요 끝점 여기가 어딜까? 딱 내려다보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요거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어디가? 요 점이지. 요 점. 원이 끝나는 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다? 얘는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여기를 보내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지금 보낸 이 선이 뭐다? 이 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나왔잖아요. 그럼 얘 보냈으니까 필요가 없고,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이상 없을 거고, 여기 더 이상 없을 거다. 근데 여기는 다 자르지 말고요. 여기 요거 필요해요. 요거. 이게 이제 요 원의 중심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형태의 중심, 요 곡선의 형태의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의 중심하고 이 곡선이 시작되는 부분의 중심하고 해서 이제 요거하고 크로스되는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야? 똑같이 적절한 길이로 연장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기 제가 잘못했네. 여기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트림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다시 이어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올 게 뭐냐면, 선생님 왜 얘는 중심선으로 안 바꿔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에 선의 종류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돼서 선을 일단 두 개로 분리하고 나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 위쪽은 수문선이어야 되고 밑에는 중심선이어야 돼요. 두 가지 나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 근데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의 형태가 원형으로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답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원형으로 뚫렸을 때 나오는 요 아래쪽이에요. 얘는 이제 아까 땄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요 아래쪽 얘를 올리는 거예요. 얘를 올려서 얘를 받으면 돼요. 그게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얘는 보냈으니까 필요가 없고, 쟤는 위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당연히 수문선일 테고, 일단 요 직선 구간이 요 25에서 끝난다. 이렇게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나왔으면은 이제 요 선을 두 개로 분리를 할 수 있어. 분리할 때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인데 뭐 이거를 이제 뭐 여기다 이제 뭐 서클을 하든 아니면 얘를 트림으로 잘라서 지우고 다시 그리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쓰거든요. BR 해서 얘 선택하고 F 해서 이 선의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래로 쭉 당겨가지고 한 2mm 정도 띄울까요? 2mm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MA. 근데 이 부분의 처리는 꼭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적절히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MA 위쪽은 수문선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끊는데 꼭 브레이크를 써야 되느냐? 나 브레이크에 익숙치 않은데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브레이크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부분은 지금 강의가 한 25분 정도 진행됐네요. 근데 요 뒤에 건 좀 설명이 길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서 계속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